자다가 35번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낡은 아파트 13층 창밖으로 강변의 야경이 흐릿하게 들어온다. 박정수의 방은 밤 11시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TV 홈쇼핑 채널에서 여성 진행자가 목을 좋아하는 목걸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손가락도 리모컨을 찾지 않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무너진 모양의 과자 봉지, 반은 마신 커피, 캔 3개, 약국에서 받은 소화제 종이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의 왼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고 오른손은 침대 가장자리에 늘어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아온 그의 몸은 새벽을 먹이로 살아온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새벽 4시 50분 차고에 도착하는 버스 안의 검은 창.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거리를 누비던 그의 일상. 그 긴 세월이 그의 몸에 각인된 것입니다. 10년 전 은퇴했지만 그의 생물시계는 여전히 야간 근무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 TV의 음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수의 호흡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얕아집니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고 가슴은 느린 속도로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잡이를 조정하는 듯이요. 밤 12시. 정수의 눈이 떠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몇 초간 숨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앉은 자세에서 몇 번 깊게 숨을 쉽니다. 가슴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요.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방의 밝기는 여전하고 홈쇼핑 채널의 목걸이 특집은 끝나고 사우나 팬츠 광고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약국 봉투를 꺼냅니다. 손떨림이 있습니다. 약을 한두 알입에 넣습니다. 잠은 원래 늦게 오는 거지. 정수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침대로 다시 누웁니다. TV의 음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 소리가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운 목소리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벽 2시. 정수는 다시 깨어 있습니다. 이번엔 호흡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는 손을 펴서 어두운 천장을 봅니다. 손가락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괜찮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방 밖의 소리가 커지고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수는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말해줬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아. 아직 멀쩡하다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정수는 TV의 음성에 다시 기대앉습니다. 새로 시작된 홈쇼핑은 이번엔 생활용품입니다. 화면에는 색색의 컵과 수건들이 떠오르고 진행자는 여전히 웃으며 설명합니다. 정수는 그 음성 속에서 자신을 달랩니다. 아침은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그의 시선은 시계 대신 화면으로 향합니다. 괜찮다. 토요일 오후 3시. 지우는 종로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간호사입니다.
6년을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얼굴에서 위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수의 현관 앞에 도착한 지훈이는 열쇠로 문을 엽니다. 아버지는 화요일부터 일주일에 2번 자기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 자주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의무감으로 방문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실은 어둑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정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아버지의 얼굴이 그 빛 속에서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자주색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왔네. 몇 시냐? 3시요. 아버지, 이렇게 낮잠을 자셨어요? 정수는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좀 쉬던 중이었어.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지훈이의 눈이 거실 탁자로 향했습니다. 커피캔 5개, 과자 봉지 셋, 약국 봉투.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색이 지난주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밤에 숨이 자주 끊겨요? 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숨이 끊길 리가 있나? 아버지가 자다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지훈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밤에 좀 답답한 건 있지.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정수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나이 들면 다 그래. 내 또래 사람들 보면 밤에 잠 못 자는 게 다반사야. 이게 무슨 병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잘 알아야 해요. 저도 환자들을 봐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뇌졸중, 이런 경우들 말입니다. 예방이 가능해요. 지금이라도.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자는 말은 또 언제 하려고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말 말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지 않겠냐? 거실로 나온 정수는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버스도 30년을 몰았고 병원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만 갔다. 이 나이에 뭘 달라질까?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의학적 수치들과 통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을 어떤 방식으로든 견뎌내야 했던 시간의 무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고통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지훈이는 느꼈습니다. 정수가 다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에 숨 막힐 때가 있다는 건 사실이야. 이 말은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일도 많아. 뭐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정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훈이. 이제 와서 뭘 해? 어차피 늙은 몸이지 않니? 지훈이가 아버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알았어. 다음엔 가보겠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침대 옆 탁자에 약국 봉투를 들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때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개봉한 지 3주일 이상 지난 약이 들어 있습니다. 거실의 TV에서 홈쇼핑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색색의 목수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호흡은 침실에서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검사, 아버지 설득할 방법 없을까요?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 아니면 응급 상황까지 기다려. 지훈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는 모습에서도 이마에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고르지 않은 속도로 오르내렸습니다. 호흡이 길게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정수의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훈이와의 대화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자정까지 켜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는 여전히 어지럽게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불안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밤 10시, 정수는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과 떡볶이, 아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릴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삼켰습니다. 이미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30년간 버스 운전석에서 새벽마다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양념이 식도를 내려갑니다. 배가 팽팽해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가슴 위에 올려진 것처럼. 홈쇼핑 채널에서 한 여성이 파우치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우치 하나면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정수는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봤습니다. 그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잊게 해줬습니다. 밤 11시 30분, 정수의 호흡이 변했습니다. 규칙적인 들숨이 갑자기 멈춥니다. 입이 벌어져 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목을 부드럽게 조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기 없습니다. 다리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깨어나. 정수의 눈이 뜹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숨입니다. 필사적으로 들이마시려는 숨소리입니다. 깊고 거칠고 공포에 찼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파우치를 팔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밝고 안정적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수는 침대 옆에 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가슴이 규칙 없이 뛰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야 호흡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 그는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지훈이. 그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집니다. 아들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로 아들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냥 괜찮아.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밤 1시, 정수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TV에서는 이제 침구류를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밤에는 시간이 더 깁니다. 창밖을 봅니다. 동대문구의 야경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거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거리를 거닐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수는 30년 동안 이 시간에 버스를 몰았습니다. 밤거리의 손님들, 취한 사람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정수에겐 더 이상 목적지가 없습니다. 베개를 낮춥니다. 다시 누웁니다. 아직 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을 더 견디어야 합니다. 그는 호흡을 세기 시작합니다.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호흡을 세우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 2시 30분. 정수의 눈이 다시 감깁니다. 이 사이 또 호흡이 멈춥니다. 또 가슴이 떨립니다. 또 깨어납니다. 반복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정수는 깨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숨이 더 차집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밤 7시, 아침입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창백합니다. 눈이 붓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 언제 올 수 있니? 답은 빨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난주 아들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검사, 수면무호흡증,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고 싶어? 화면에는 점 3개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이가 뭔가 입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수는 그 점 3개를 봅니다. 오래 봅니다. 이 점들이 희망인지 항복인지는 정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데리러 갈게요. 그 문장을 읽을 때 정수의 눈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의 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정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신발끈까지 단정하게 메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탔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아. 정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흘러갔습니다. 30년 동안 버스로 지나던 거리들. 오늘은 승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자신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접수창구.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지훈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수면 중 호흡 곤란이요. 자다가 깨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간호사가 정수를 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밤들이었습니다. 끄덕임이 가장 정직한 표현이었습니다. 대기실.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응? 언제부터였어요? 이런 증상.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퇴직 후? 혼자 살기 시작한 후?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잘 모르겠다.
최근에 심해진 것 같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아니면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뭐가? 혼자 견디려고만 하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 환자분? 정수가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혼자 들어가도 돼. 같이 들어갈게요. 정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젊었습니다. 정수의 아들 또래였습니다. 그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춘다고요? 네.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깹니다. 얼마나 자주요? 정수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하룻밤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면 상태를 측정합니다. 입원. 그 단어가 정수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수는 침묵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주 금요일 자리가 있네요. 예약하겠습니다. 정수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정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입원, 검사, 진단,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걱정, 사랑, 그리고 오래 묻어둔 죄책감. 미안해요. 아버지, 왜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서로에게 미안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훈이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손을, 자신과 닮은 손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로, 진실을 마주할 그날로. 금요일 밤,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머리에, 손가락에. 낯선 감촉입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 집의 천장과는 다릅니다. 이곳에는 TV가 없습니다. 홈쇼핑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기계 소리만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삐, 삐, 삐. 자신의 심장 소리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습니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새벽 4시의 서울.
아무도 없는 거리.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린 지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졸고 있는 모습. 지훈아, 내려야지. 아빠, 조금만 더.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깼습니다. 토요일 아침,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중증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시간당 평균 35회 호흡이 멈췄어요. 정수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35회. 1시간에 35번 죽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치료는요? 양압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밤 착용하고 주무시면 호흡이 정상화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치료하면 된대. 지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안도, 그리고 안심. 차로 가는 길. 11월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 혼자 안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이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알겠다. 지훈아. 그 대답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양압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기계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침까지 잤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정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잘 잤다. 고맙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는 노인, 출근하는 젊은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여성,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정수도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아들이 오는 주말, 밤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수는 압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TV는 꺼져 있습니다. 침대 옆 탁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압기만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정수의 새로운 밤이 시작됩니다.